이제 뭐 자연스럽게 세 번째 예,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갔는데 자 원희룡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금 당정일체예요. 예. 예, 그다음에 나경원은 뿌리 깊은 나무.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은 뭐 여기 온지 여기도 온 게 뭐 얼마 안 되니까 채 1년도 안 되니까. 근데 사실 그 국회의원이 먼저 된 거는 저 나경원보다도 원희룡이 먼저 됐거든요. 네. 15대 때, 16대 때, 그 나경원 17대 때. 근데 원희룡은 한번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그렇죠. 왔어요. 바른당하고 예. 무소속도 한번 갔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 나갔다가 그런 저 바른당 갔다가 무소속 거쳐서 다시 예, 들어왔으니까 뭐 한 번 나갔다 온 거고, 나갔다 왔는데 본인만 계속 이 당에 있었다. 뿌리 깊은 나무 그냥 뭐 했다. 그 나경원 의원은 그거를 이제 어제도 이제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 만나서 그걸 계속 강조한 것 같고,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건강한 당정 관계 그리고 이 당정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게 뭐 부부 일심동체 이런 게 아니고, 부부 일심동체 이런 게 아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왜? 당은 입법부고, 이 정부는 행정부니까 그런 식의 파트너십을 갖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 우리 서변님은 평소 어떤 지론이세요? 제가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세 가지를 질문을 받을 거예요. 아마 이게 미리 뭐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죠. 네. 질문하기 전에 음. 저는 세 가지는 답해야 된다 봐요. 먼저 한 위원장부터 저 검증을 해보면 네. 세 가지는 이게 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의물적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자, 첫째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길래 이번에 다시 대표로 또 나오게 됐는가? 네, 그거 이걸 이게 설명하고 네, 당연히 설명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요. 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네. 수사 네. 이걸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아직 명확하게 밝힌 게 없잖아요. 네. 이 입장을 분명히 밝히되고요. 밝힐 기회 줬죠, 없었죠? 예.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그 당권하고 대권 분리론 이게 1년 6개월 전에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근데 민주당 이재명이는 당헌을 바꾼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대표할 거냐? 대선 나가면 이 세 가지는 답을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만 해둡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예. 아마 이제 내일 기자회견문을 아마 낭독을 할 겁니다. 예. 뭐 제가 봐서는 한 뭐 15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고 또 나와서 낭독 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예. 아마 기자회견문에 지금 우리 서변님께서 제기해 주신 세 가지에 대한 한동훈의 생각이 실릴 겁니다. 실릴 대충 거고요. 어떻게 실릴 걸로 예상합니까? 뭐 그거는 뭐 내일 제가 미리 김 빼는 건 좀 그렇고요. 내일 뭐 나타날 거라고 보고 나름대로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이요. 누구한테 막 맡기고 이러지는 않아요. 조언은 받습니다. 도움은 받는데 이 직접 그때 비대위원장 취임할 때도 직접 써갖고 왔잖아요. 요번에도 지금 직접 쓰고 있어요. 직접 쓰고 있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서변님이 제기하신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동훈 표 솔루션을 내일 제시를 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제가 원희룡 후보를 검증해 보면 네. 원희룡 후보는 이제 이걸 답해야 될 겁니다. 과연 이게 그 한마음 한뜻으로 네. 윤 대통령과 일체화되면 네. 차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가?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 30%대에 예. 머물러 있어요.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외연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원희룡 후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한 몸만 되면 네. 그대로 이게 50%가 다음에 대선 이길 수 있냐? 다음에 그 정권 창출 못하면 네. 암흑기가 옵니다. 암흑기가 오죠. 국회는 190석이 잡하고 네. 거기에 우리 정권 뺏기면 거부권도 없죠. 거부권도 없죠. 그럼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개딸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개딸 공화국.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희룡 후보는 그럼 이게 어떻게 대안이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예. 윤통하고 하나만 되면 정권 재창이 되는가? 네. 현 지지율에서 네. 이런 게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될지 이걸 아마 숙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TK가 전략적 선택이 가능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봤는데 대통령하고 사이는 원희룡 후보가 제일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좀 대통령은 아직도 껄끄럽구나. 근데 재집권이란 관점에서 개딸 공화국의 출현, 이재명 정권의 출현을 막는 데는 누가 더 효과적인 무기인가?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을 판단하는 이런 전략적 투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일어날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경원. 예. 의원은 이제 그 저는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저는 윤석열 정권 성공에다가 네. 2조 심판론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봅니다. 2조 심판론. 네. 이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2조 심판해야 됩니다. 네. 이재명 정부 심판해야죠.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지. 네. 2조 심판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야당 역사상 무소불위 완전히 정확한 권력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게 나경원 후보가 과연 이게 싸워서 네. 상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걱정이 돼요. 아. 이 정도 이게 이재명과 대항하려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희룡 후보처럼 이게 대선 주자급에서 원희룡은 이게 명령대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은 어차피 대선에서 붙었잖아요. 네. 그런데 나경원 이번에 이게 대선 주자급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재명을 상대로 이게 게임이 될지 아. 이런 게 또 우려가 있어요. 아. 전부 이게 이런 질문에 세 명의 후보가 답할 아. 이런 데 저는 의무가 있다 봅니다. 아. 뭐 저도 이게 뾰족한 답은 없어요. 근데 원희룡 후보의 경우에도 대선에 꿈이 있으면 당권 내권 분리 그 뭐 한동훈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건 이게 거예요. 두 분 다 대답을 해야죠. 또 똑같은 건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좀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겠는데 예. 2조 심판론이라고 하는 선거 전략 때문에 참패를 했다. 참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2조 심판론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전화를 받고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날이요. 네. 3월 28일이었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아침에 네. 이른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배님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사로 출근한 날이 3월 28일입니다. 예. 그 총선이 언제 있었죠? 4월 10일. 제가 그 2조 심판위원회에서 활동한 거는 2주에 불과합니다. 2주, 그러니까. 2주. 그럼 그게 2조 심판론이 왜 나왔는가? 이 판세가요. 2월 말 3월 초까지 좋았던 판세가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되면서 3월 말로 가면서 이러다가 백석 가능할까?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우리가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뭔가 우리 쪽 사람들, 우리 쪽 지지자들을 야, 우리 여기 다 질 것 같으니까 널브러지지 말자. 널브러지면 안 된다. 그러려면 누군가 타겟팅을 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조국 같은 자들이 200석 이상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개헌도 해버리고 탄핵도 해버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허용해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2조 심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 2조 심판 비판하는 이 사람들 보면요. 이런 기본적인 팩트, 배경 하나도 모르고 그냥 터진 입이라고 막 자유롭게 그냥 떠들어요. 그러니까. 예? 뭐 저는 예. 2조 심판이 이게 지금도 이게 필요하다 봅니다. 아니 저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재명 조국 심판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다음 내후년 지방선거 때 그러면 이재명 조국 심판 내걸지 않고 그럼 뭘 하죠? 물론 다른 메뉴도 있어야죠. 다른 전략도 예. 슬로건도. 그렇죠. 네. 아마 근데 이번에 저는 3명 후보가요. 네. 조금 더 그 정책 경쟁을 뜨겁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한번 맛배기는 보여줬잖아. 그 해외 직구 네. 규제라든지요. 또는 이제 그 지구당을 부활할 건지 말 건지 저는 답은 없다 보거든요. 네. 이런데 앞으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 네. 이런데 논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좀 멋있는 한번 경선을 참 세 분 다 훌륭한 분입니다. 네. 뭐 저는 뭐 물론 이게 세 분 다 비난하는 것도 이해는 해요. 네. 뭐 다 열정적으로 지지하다 보면 이게 욕할 수도 있죠. 근데요. 근데 세 분 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 기본적으로. 서변님, 그러니까 그 음해성 루머 있잖아요. 10초도 안 했다다. 제가요. 며칠 전에 집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박상수 변호사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전화를 했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나중에 통화 시간 보니까 7초. 그거 하는데도 7초예요. 그럼 이게 10초까지 가짜 뉴스라는 거네요. 가짜 그럼 뉴스죠. 이게 제가 가짜 뉴스라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 저는 이게 고의성은 없고 예. 그걸 저는 이게 워낙 짧게 끊은 거 싶어 제가 믿은 거지. 아니, 저 그러니까. 고의로 허위 사실 낸건 아니에요. 아주 그거 길게는 취소하겠습니다. 아주 길게는 안 했다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 10초 뉴스를 보고 무슨 생각하다 박상수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 왔고 내가 그 확인한 거 있지. 그거 보니까 7초예요 통화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거 하는데 7초인데 10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번에 저는 윤상현 의원도 훌륭하다 봐요. 예. 그분이 아이디어가 번쩍번쩍하고요. 정책 많아요. 예. 저는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선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네 분 다 예. 진짜 우리 국민의힘의 훌륭한 자산들 맞잖아요. 예.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예. 나중에 대선 본선 가면 예. 다 이게 그 동지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뜨겁게 경쟁하되 예. 저는 이제 그 나중에 깨끗이 승복하는 예. 이번에 진짜 모범적인 전당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대적 경쟁을 하면 안 된다. 예. 적대적 경쟁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그 점에서는 뭐 우리 서변님이나 저나 뭐 요만큼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어벤져스 애독자님들께는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7월 23일이니까 내일 빅3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정확히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여러분들 심정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가급적이면 우리 내부에 이 갈등이나 뭐를 키우는 쪽으로는 뭐 댓글 활동을 하시던 뭘 하시던 그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갈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우리 당은 계속 가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후유증, 앙금이 계속 남잖아요. 우리 지금 보세요. 2007년 7월 이명박 대 박근혜, 박근혜 대 이명박. 한국 정당 사상 그렇게 치열했던 대선 경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앙금 가고 해서 결국 참 다시 꺼내기도 힘든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상황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 네. 드리면 지금 이게 뉴스가 뜬 거 보니까 네. 홍준표 시장이 네. 앞으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애라고는 안 하겠다. 어. 이렇게 글을 올린대요.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청년들하고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진짜 홍 시장을 지지하는 분이 예. 진심으로 예. 홍 시장님이 애라고 하면 역효과 납니다. 어리게 비판해도 좀 품격 있게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애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올리대요. 불과 며칠 전까지 홍 시장은요, 자기가 그 한동훈한테 애라고 하는 거는 나이 50, 그러니까. 뭐 나이가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정치적 미숙아래 갖고 미숙아라는 표현도요, 그거 진짜 쓰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요. 나이 50 된 사람한테 미숙아? 예. 근데 이제 결국 여론에 밀리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만시지탄입니다. 네. 만시지탄. 그러니까요. 홍 시장님 잘하셨어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진짜 한 위원장이나 원희룡 후보, 네.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네. 토론의 달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게 멋있는 좀 토론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데 좋은 토론을 기대하면서 네. 뭐 저는 네 분이 네.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가 돼야 된다 네. 봅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진실님 감사드리고요. 그라제니님, 나는 서변을 보수 우파의 제사라고 진정 인정한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또 저런 분들도 요가는 계세요. 댓글이 더 많아요. 예. 오늘 요가는 댓글이 더 많아요. 미리님, 지호님, 서변님 어벤져스 잘 보고 있어요. 서변님 CBS 아침에 나오신 거 들었어요. 성남 사또의 법사위가 로펌이 된 것 보고 황당했어요. 오늘 경부고속도로에서 성남 FC 건물 보고요. 성남 힐튼 호텔도 봤고요. 예, 성남 사또 언제 감옥 가는지 궁금해요. 용기님, 서 변호사님, 대통령과 친하신 거 다 알지만 지금은 한동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안 될까요? 보수의 자산이라면서 키우고 도와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또. 근데 한 위원장이 예. 대표가 되면요. 예, 그날 부르기 제가 제일 돕습니다. 아이 그럼요. 예. 예. 그때도 제가 그 경선할 때도 윤석열 후보 도와야 된다는데 고집 피우면서 뭐 최재형 돕고 뭐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윤석열 딱- 제가 제일 되고 그렇죠. 결정 나니까 화끈하게 예, 저는 따도. 깨끗하게 예. 승부합니다. 함은수님, 서 변호사님 이제 채널A 방송 잘 봤습니다. 어제
그런데 방송에서 정제점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10초를 아. 저는 이게 진실을 믿었죠. 아, 예, 예. 그러게 저 취소한다 했습니다. 예. 10초가 아니라면 그 예. 팩트가 아니면 그럼요. 아닌 거죠. 예. 정금님, 이성윤 똥꿈 꿨으면 로또나 사지 웬 법사위에서 직꿈 얘기를 했나요? 맞습니다. 확 부셔버려. 서변님, 공영방송에서는 본인 뇌피셜로 한동훈 비방 조심하세요. 예. 확 불어버려님, 누가 뭐라 해도 진짜 찐녀는 한동훈입니다. 그라제니님, 서정욱 변호사 때 잡소리 집어치워라. 아,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 오늘 다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요. 우리 서변님 갖고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다님, 가짜 뉴스는 안 됩니다. 거짓 선동은 유시민 하나로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쓰셨고요. 진희님, 서변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라제니님, 위드훈이만 있는 줄 아는가? 서변, 이거 위드훈이하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하고 서로 또 이 경쟁 관계도 아니고. 위드훈이 제 방송을 털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유도담님 10초 동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진짜 10초면 뭐 이렇게 쓰셨고요. 제르가디스님, 서정훈 변호사님이 10초 컷을 얘기한 게 문제인가요? 저 사실을 기자들 때 흘린 용산이 잘못인가요? 자자 이제 그만하시죠. 어대한입니다. 예, 센스님, 감사드립니다. 또 센스님, 울 어벤져스 가즈. 해피엔딩님, 서정훈 변호사님이 방송 나오실 때 누구 편드는 거 다 드러나요. 시청자들이 바보 아닙니다. 영하트 2024님, 지금 방송 들어왔어요. 서정훈님, 원희룡 의원 지지하시죠? 하시더라도 한동훈까지는 말아주세요. 만신창이 될 거. 이거 참. 여름조아님, 서 변호사님 방송 패널에서 갑자기 원희룡 편 들고 한동훈 나쁜 말 하는 거 티나요. 이렇게 또 해주세요. 그렇게 티났다면 제 잘못이죠. 포카페이스가 뭐 여러분들 자 이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가 한 식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이게 크게 제가 분류하는 거는 이제 자통당 계열의 분들은 진짜 좀 이렇게 한 식구라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도 나중에 좀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러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좀 그렇고요. 근데 우리 내부에서는 너무 또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또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